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음악대학 입학전형의 이해와 준비 강의를 맡게 된 안양고등학교 정상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울산 지역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대학 입학 준비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경기도 진학 리더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총 6개의 내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음악대학 입시의 특징. 두 번째, 클래식 계열. 세 번째, 국악 계열. 네 번째,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죠. 다섯 번째, 실용음악 계열. 여섯 번째, 음악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는 자세 순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23학년도 음악대학 입시의 이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음악대학 입시의 특징을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음악은 도제식 교육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음악 하면은, 갑자기 도제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뜻은 이렇습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배우기 위하여 스승의 밑에서 일하는 직공을 도제식 교육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음악에서보다는, 예로부터 보면은 어떤 문화재 전수라든지 또는 우리 국악 분야의 어떤, 판소리나 민요 같은 것을 이렇게 전수받는, 그런 식의 교육을 이제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음악에서 보면은 이런 도제식 교육에서는 선생님과의 관계, 믿음,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영수를 공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또 그래서 이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자신은 음악적인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또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계획적인 생활이 꼭 필요하고요. 자기 관리, 멘탈 관리죠. 이런 것이 우리 음악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악의 평가는 주관적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좋은 음악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음악으로 인해 일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음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음악인의 길로 가는 길이죠. 하지만 이 음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하지요. 그래서 입장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 주관적인 판단은 바로 밑에 있는 요 세 가지의 요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들의 기준인지, 대중, 제3자들의 기준인지, 나의 기준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꼭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맞는 음악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전문가들, 교수님들의 기준에 맞는 음악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대중에게 맞는 연주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연주회 때나 이제 공연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흥미나 내 취미로 하는 음악을 한다면은 그것은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나의 기준으로 내가 기쁘고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해서는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대 입시의 특징입니다. 음악대학 입시는 무엇이 당락을 결정할까요? 네, 맞습니다. 실기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실기가 어느 대학이든 70% 이상 이렇게 반영이 되게 돼 있죠. 하지만 대학의 결정, 대학 네임의 결정이죠. 내가 서울로 대학을 가느냐,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느냐, 국립대학을 가느냐, 사립대학을 가느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느냐의 대학의 결정은 바로 학생부 내신과 수능이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실기가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한다고 그래서 실기 준비만 열심히 하면 돼. 나는 내신은 어차피 20%뿐이 안 들어가니까 학교 공부는 포기하겠어.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은 좁아지고 또 선택의 여지는 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대학을 넓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부 교과와 수능 준비를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음악대학의 입시 일정입니다. 다른 일반 전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져 있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수시의 일정이 계속됩니다. 역시 6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기시험 70% 이상, 학생부 30% 이상, 30%에서 0%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10월에서 11월 정도 실기시험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는 정시시험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역시 실기시험과 수능 또는 학생부 내신을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나다군 총 3회를 지원하게 되고요. 1월 중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음악대학 입시는 여러분들 실기시험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시와 정시를 모두 시험을 보게 된다면 총 9회 연주를 하게 되지요. 이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건강 관리나 컨디션 관리, 그 다음에 연주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는 데 있어서 무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또 승패의 입시의 성공의 주요 키워드가 또 될 수도 있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실기시험이 70%에서 100%로 되어 있고요. 학생부는 0%에서 30%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의 이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내신이 하위 등급일수록 점수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들은 교과 성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주로 음악에서는 국어와 영어와 사회 과목을 반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대학별로 과학이나 수학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을 많이 반영함을 말씀드리고요. 대학별 반영 과목 요소를 꼭 확인하고 원서를 쓰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한 군데뿐이죠. 그리고 음악교육과 사범대에서만 수능 최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이 하위 등급일수록 점수의 격차가 크다는 내용인데요. 석차 등급제 환산 점수표에 의해서 보면은 1등급에서 2등급의 차이는 환산 점수가 2점의 차이가 나죠. 5등급, 4등급까지는 2점의 차이가 나지만 5등급부터는 4점의 차이가 나고 6등급부터는 이제 10점의 차이, 20점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대학별로 웬만큼의 기본 성적을 갖추지 않은 학생들은 실기 성적이 매우 높아도 선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음악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반영을 하는 이런 예시인데요. 물론 방금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뒤에 등급으로 갈수록 환산 점수를 많이 떨어뜨리는 대학, 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예시. 하지만 요런 세 번째 예시 마냥 실기를 매우 중요시해서 등급이 뒤로 갈수록 거의 환산 점수를 0.5점 단위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9등급만 아니면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음악대학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방법 예시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아래에 있는 이런 대학들은 전부가 아니라 극히 소수의 어떤 대학들이 이렇게 하고 있음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5등급 이하로 갈수록 환산 점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시 전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6회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 6회는 일반 대학만 해당이 되죠. 전문대하고 산업대학, 우리 실용음악가로 유명한 호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산업대학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실용음악의 인원을 많이 뽑고 있는 서울의 전공대학들, 국제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 백성예술대학교 등이 총 6회 지원과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한국종합예술학교도 수시의 6회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음악대학 입시에서도 일괄 합산 전형과 다단계 전형을 하는데요. 다단계 전형은 특히 지원자가 많은 전공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실용음악의 보컬 부분과 우리 클래식 계열의 피아노 부분에서 다단계 전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다단계 전형을 하고 있죠. 이는 무슨 얘기냐? 1단계에서 일단 실기시험을 먼저 봐서 음악적 역량을 평가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가지고 2단계에서 뽑겠다는 뜻입니다. 일반 전형은 이렇고요. 역시 음원대학 입시에서도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농어촌, 기회균형, 특별교육 대상자 등 실기시험 비율이 높은 대학의 요강에 비교 분석이 필요하고요. 실기 지정곡과 수시 전형 내용은 모집 요강 확인 및 희망대학의 입학처에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실기가 종목이 많고요. 내 전공만 생각하면 하나이지만 여러분들 음악의 전공에는 여러 분야가 있고 그 분야마다 실기시험의 조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수시 전형의 종류입니다. 일반 합산 전형에는 실기와 학생부를 보는 전형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실기만 100%를 보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와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는데요. 음악대학인데 실기시험을 안 보고 학생부와 면접만 볼까? 네, 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있는 음악과 또는 음악예술치료학과 같은 곳은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학생부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괄 합산 전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형은 실기 70%, 학생부 30%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단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도 실기만 보고 2단계에서도 실기만 보는 전형. 1단계에서 실기를 봐서 우선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실기와 학생부를 보는 전형. 1단계에서 실기를 보고 2단계에서 실기와 1단계 성적을 합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1단계와 실기, 2단계 실기 학생부를 보는 학교들이 가장 많이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1단계 실기를 보고 2단계에서 실기와 1단계 성적을 보는 학교들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네, 수시 전형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단계 전형의 경우 높은 전공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컬 전공, 실기 시험이 없는 경우 신학대학 내에 음악예술치료과가 있습니다. 수시 전형의 종류 두 번째는요, 특별 전형입니다. 농어촌, 기회균형, 특수 대상자,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울산 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 졸업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회균형이나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특기자나 전문 대졸자, 경력자, 음악과 특별 전형은 다른 계열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해당자라면은 일반 전형보다 반드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원자가 일반 전형에 비해 턱도 없이 적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 전형 및 특별 전형에서 미충원이 된다면은 정시로 2월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음악대학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식 계열, 국악 계열, 실용음악 계열, 음악교육 계열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음대 입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래식 계열의 서울 지역 대학교의 현황입니다. 총 20개 대학을 준비하였는데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대학들만 이외에 다른 대학이 또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이름을 알 수 있는 대학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희대학교죠. 정시에서만 선발을 하고요.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실용음악, 국이라는 것은 실용음악의 국악 분야를 선발한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로 국민대학교고요. 동덕여대, 삼육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칸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아노는 전 대학에서 전부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악도 서경대학 빼고는 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작곡 부분이 많이 빈 부분이 보이는데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클래식 작곡보다는 요즘 미디어 작곡, 실용음악 작곡 쪽으로 점점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통 화성에 의한 작곡을 학문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실용음악 작곡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는 전통 화성학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의 서울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서울대에서는 음악의 클래식 계열의 전 영역을 다 뽑고 있습니다.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국악. 여기는 음악학까지 선발을 하고 있죠. 음악학은 이론 전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은색 글씨로 쓴 것은 정시에 선발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글씨로 쓰는 것은 수시에 선발하는 전공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서울 지역 클래식 계열 현황입니다. 성신여대에서 작곡하고 이론 전공을 나눠서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명여대에서 실기 100%로 뽑는 학교로 수시에 유명하지요. 예, 작곡과 관현악, 네, 그다음에 성악, 피아노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시에서만 뽑는 연세대학교에서는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교회음악과에서 오르간과 합창 지휘를 같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래쪽 보면 한양대학교, 예, 한양대학교 보시면은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국악 서울 본교에서 뽑고 있고요. 실용음악은 안산에 있는 에리카 캠퍼스에서 실용음악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 총신대학 등 신학대학에서는 또 지휘 전공을 뽑고 있음을 좀 특징으로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보면은 음악의 전 분야 그리고 음악학까지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 지역의 클래식 계열 현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지역의 클래식 계열 음대 현황입니다. 가천대학교부터 협성대학교까지 14개 학교를 준비하였는데요. 11번에 중앙대학교에서 보면은 음악의 전 분야를 뽑고 있고 중앙대학교는 국악, 실용음악까지 다 뽑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개인데 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용음악을 못 적었는데요. 중앙대학교는 실용음악까지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4번에 있는 단국대학교 보면은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국악. 예, 서울 수도권에서 국악과를 가장 많이 선발을 하고 있는 또 대표적인 학교이기도 하지요. 경기 지역의 클래식 계열 현황입니다. 강남대학교, 단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자, 그리고 이름은 서울로 붙어 있지만 요 신학대학들은 경기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그 다음에 안양대학교, 중앙대학교는 안성에 있지요. 평택대학교, 한세대학교, 협성대학교가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음악대학 클래식 계열 학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 영남 지역 음악대학 현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가진 폰트가 달라졌죠. 예, 선생님이 수도권 서울 지역 강의를 하다가 영남 지역 여러분들 울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영남 지역 음악대학 현황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영남 지역 음악대학도 총 16개 대학을 준비를 했는데요. 경남대학교에는 음악교육과, 경상국립대는 음악교육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북대는 파란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음악의 전 영역을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성대학교, 계명대학교, 고신대학교,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신대학교, 동아대학교에서 음악과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계명대 같은 경우는 실용 음향 전공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실용음악과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아까 작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작곡은 요즘은 미디 작곡이나 실용음악 작곡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전통 작곡과가 통폐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영남 지역 음악대학 현황인데요.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네. 유일합니다. 이쪽 아래쪽 영남지방에 부산대학교에서 한국음악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부산대학교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동대학교, 우리 국립대학교죠. 실용음악과 있고요. 영남대학교에서도 음악대학을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신대학교에서 유일하게 피아노와 오르간 을 또 선발을 하고 있고요. 실용음악과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울산대학교에서는 성악 전공, 피아노 전공, 관현악 전공 3개의 전공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울산대학교 음악학부의 입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3개의 전공 성악, 피아노, 관현악에서 39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전형 요소는 실기 80%에 학생부 교과 2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을 전부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밑중원 포함해서 정시에서는 1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요. 실기시험 없이 학생부 교과 전형 100%로 해서 성악에서 1명, 피아노에서 1명, 관현악에서 1명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점은 지휘 전공자를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울산대학 음악대학 콩쿨에 입상을 한 학생들은 만약에 울산대학교에 음악과에 입학을 한다면은 4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서 이렇게 4년 동안 등록금을 이렇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모집 인원과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요. 네, 채 2대 1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학생부 이제 평균은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울산대학교 실기시험 내용입니다. 성악에서는 이태리 가곡과 독일 가곡 중 한 곡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고요. 아리아도 가능합니다. 또는 뮤지컬 넘버를 부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2개 중에 선택을 하셔서 부르면 되겠습니다. 피아노는 자유곡 2곡이고요. 관현악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협주곡 콘체르토죠. 자유곡 하나 빠른 악장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지역의 전형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대부분 대학들이 수시가 70대 30 또는 80대 20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경희대학교에서는 정시 가군에 모집을 하는데요. 실기 70%, 수능 30%로 이렇게 전형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수시에서는 교과를 10%, 그다음에 실기를 90%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가, 나군으로 나눠 선발을 하는데요. 성악하고 피아노는 가군에서, 작곡하고 관현악은 나군에서 뽑는데 다단계 전형을 하고 있죠. 1단계에서 실기 100%,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실기 100%로 해서 먼저 학생을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수능 10%, 교과 10%, 실기 80% 해서 2단계에서 선발을 합니다. 국민대학교 전형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명대학교가 있고요. 서울대학교 전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에서 여러분 서류로 60%로 1단계에서 먼저 뽑고요. 아니, 서류 실기로 100%를 해서 1단계에서 먼저 뽑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죠. 예, 학생부 교과와 여러분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 준비하시고 실기 40%로 해서 2단계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시에서 성악, 작곡, 음악학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여러분 실기 49%, 그다음에 수능 51%로 이렇게 4배수를 뽑은 후에 또한 실기와 면접을 통해서 2단계에서 이렇게 뽑는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 전형 요소였고요. 계속해서 서울 지역 전형 요소인데요. 성신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대. 우리 숙명여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시에서는 실기 100%로 뽑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실기 60%에서 80%, 수능 20%에서 40%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또 대표적인 크게 음악대학을 운영하는 한양대학교에서는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10%, 그다음에 실기 90%, 빨간색 100% 뭐죠? 예, 맞습니다.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는 실기 100%로 먼저 학생을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 가서 학생부 10%, 실기 90%로 이렇게 뽑는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도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10%, 실기 90%, 그다음에 2단계 전형에서 실기 100%를 보는 이런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주요 대학의 전형 요소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지역의 전형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 30대 70. 여러분 대부분 30대 70이 많이 보이고 있죠. 명지대학교 출결 1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비고에 보면은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서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수원대, 중앙대 이렇게 되고 중앙대도 역시 학생부 20%가 들어가는데요. 17대 3, 3%의 출결 점수가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수능과 학생부의 비중이 7대 3 또는 8대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남 지역 주요 대학 전형 요소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경북대학교고요. 경북대학교도 다단계 전형을 하는데요.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먼저 학생을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교과 20%와 실기 80%로 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부산대학교는 20, 40, 80, 60 써놨는데요. 음악과에서는 교과를 20% 보고 실기를 80% 보고요. 아까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한국음악과 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대학교에서는 실기를 40%, 교과를 40%, 실기를 60%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울산대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에서 90, 출결 10% 해갖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실기 시험 없이 한 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수시에서 교과 20, 실기 80으로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동아대학교 20대 80 이렇게 있습니다. 비고란에 선생님이 학생부 교과와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형 요소를 설명을 마치고 이제 성악과, 피아노과,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 계열대로 한번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악과 입시 전략입니다. 이탈리아 가곡과 독일 가곡 보통 두 곡을 부르도록 되어 있고요.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아리아를 요구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발성이나 시창 테스트, 콩코네나 코로이 분계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셨죠? 이런 것들을 보는 대학들 있고요. 여자 성악에서는 곡의 수준이 매우 높고 안정되고 좋은 발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 성악에서는 곡의 수준보다는 발성과 발음, 가진 소리라고 그러죠. 특징 있는 목소리, 가사 표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악과는 신체가 악기인 만큼 실기시험을 위한 몸 관리가 중요하고요. 평소 목 관리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가곡 같은 경우는 발성과 정확한 음정 표현에 주안점을 두고 연주를 하셔야 되겠고요. 독일 가곡은 예술 가곡이죠. 예술 가곡인 만큼 짧은 악구 내에서 어떤 함축된 음악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아 매우 이름만 들어도 화려하죠. 화려한 음량과 안정적인 피치. 그 다음에 오페라의 어떤 줄거리와 내용들을 이해하고 극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반주자와의 호흡, 오랜 시간 함께 맞춘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악과 실기시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음대 인원을 가장 매우 많이 뽑고 있는 한양대학교의 예입니다. 다단계 전형을 하고 있죠. 1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가곡, 독일 가곡을 보고 있고요. 12곡의 지정곡 중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4곡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고사 당일에 그것 중에 한 곡을 이렇게 뽑는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 가서는 자유곡인데요. 이탈리아 독일어로 된 아리아 또는 이탈리아 또는 독일어로 된 가곡을 선택하여 연주를 하고요. 두 번째 가곡 지정곡에서는 언어가 다른 곡을 연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로는 콩코네, 기본적이죠.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기본이 튼실한 학생을 뽑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반면에 가천대하고 상명대는 한양대학교에 비해서는 이 실기시험의 실기 내용이 좀 간략화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예술가곡, 독일 예술가곡, 아리아 중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원조로 아리아를 부를 경우 원조로 불러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는 두 곡 중 한 곡은 오라토리오, 오페라, 콘체르토, 아리아도 가능하고 원어로 부르되 가곡과 언어가 달라야 되며 오페라나 아리아는 레시타티브 부분을 제외하고 시작 부분부터 자유롭게 불러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점은 독일 곡 한 곡 50%, 이태리 곡 한 곡에 50%의 반영 비율을 주고 있습니다. 안보로 해야 되며 반주자 대동은 필수입니다. 성악과 설명을 마치고 작곡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곡과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3부 형식 A, B, A-의 피아노 곡을 작곡을 하는 것을 시험으로 과제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대학에서는 변주곡과 음악 분석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지요. 화성학에서는 전통 화성학에 대한 풀이로 소프라노 문제, 베이스 문제 풀이, 그 다음에 바흐 코랄 분석 등을 자필고사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또 음악의 기본인 시창청음, 우리 작곡을 하는 학생들은 시창청음이 거의 경지의 수준에 올라 있어야 되죠. 단성부와 다성부, 이성과 사성, 코드에 대한 감각과 느낌, 그런 것에 대해서 평소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고요. 무조성 멜로디도 많이 들어보고 현대음악에 대한 감각도 좀 키우셔야겠습니다. 피아노 실기가 다 있는데요. 지정곡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보통 빠른 악장의 소나타가 일반적이며 베토벤 소나타를 많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작곡 전공은 실기 시험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2일 동안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일정이나 컨디션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화성적 기술을 발휘해야 되고요. 어떤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제의 특징과 표현의 전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전통 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아무리 강조해도 매우 강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음악적 흐름에 맞는 화성의 표현과 감각이 중요하고요. 청음은 탄탄한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친 학생 절대 음감이란 말이죠. 그리고 시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피아노 실기는 본인의 수준에 맞는 곡을 선택하여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래도 빠른 악장의 소나타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작곡과 실기시험 역시 많은 인원을 뽑고 있는 한양대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피아노 실기를 지정곡으로 내고 있습니다. 바르톡의 모음곡 알레그레토를 연주하도록 하고 있고요. 청음은 단선율과 이성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특징적인 것은 18세기 이후 작곡된 피아노 트리오 중에 일부분의 악보를 비워둔 다음에 그 마디의 성부를 받아 적는 그런 좀 난이도가 있는 이제 청음의 이제 시험이죠. 여러분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풀이, 화성학 전반에 대한 내용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곡 실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아노를 위한 독주곡 겹세도막 형식이죠. 론도 형식, 소나티네 형식으로 선택을 해서 단악장을 작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포함해서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배점이 높지요. 40점. 반면에 가천대하고 상명대학교는 실기 과제 내용이 비교적 또 간단합니다. 작곡 이렇게 주어진 동기에 A, B, A-의 3부 형식 피아노 작곡, 전통 화성에 의한 화성풀이 피아노 연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는 뉴 미디어 작곡으로 해서 작곡이 60%, 화성풀이가 30%, 피아노 시험이죠.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가천대와 상명대는 거의 시험 내용이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악가와 작곡가에 이어서 그래서 피아노과 입시 전력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가 가장 많고 모든 대학의 지원자가 많아서 다단계 전형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대학별로 지정곡과 자유곡이 있으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에뛰드 한 곡, 소나타 한 곡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죠. 또는 프렐류드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년 새로운 곡을 지정곡을 발표하기도 하나 낭만 이후의 소나타와 현대곡을 지정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지원율이 높기 때문에 실기와 학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피아노 연습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2, 3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연주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연주의 강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피아노 심사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할 텐데요.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자신의 연주의 강점을 전달하는 그런 연습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노력은 물론 다른 사람의 연주, 마스터 클래스 같은 것을 많이 참석을 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도전의 그런 자극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상위권 대학의 입시의 경우 더욱 깊은 음악성과 작품을 해석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요 최근에 우리 피아니스트 임윤창 군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이렇게 한국인의 위상을 떨친 이렇게 예가 있었죠. 그 얘기입니다. 더욱 깊은 음악성과 작품의 해석. 자, 역시 한양대학교 피아노과 다단계로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하이든 소나타와 쇼팽 에티드를 요구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베토벤 소나타와 멘델스존 바레이션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다음 가천대와 상명대 에뛰드와 콘체르토를 제외한 자유곡 한 곡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명대도 자유곡 두 곡 대신 소나타는 빠른 악장이어야 함. 일반적인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실기 과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피아노 심사의 주요 체크 포인트인데요. 초급, 중급, 고, 심화 순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급, 심화. 여러분들 대학 입시의 피아노과에 여러분들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요 심화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초급 보시면 알겠지만 초급은 말 그대로 초급이에요. 정확한 박자, 리듬 안보, 그렇죠? 메트로놈에 맞게 우리가 정확하게 치는 거, 그다음에 자세, 악보에 따른 연주, 집중, 노래, 프레이즈, 이런 것들은 초급적인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중급적인 내용으로 가려면은 여기에다 호흡이 더해져야 되고 표현력, 그렇죠? 네, 작곡가마다 그런 시대마다 그런 다른 음악에 대한 어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티큘레이션, 음악을 끌고 나가는 추진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페달로 이런 음악의 구조와 형식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심화의 내용을 보면 릴렉스죠, 릴렉스. 음악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 무게 사용, 피아노 건반에 내 손과의 혼연일체, 템포, 루바토, 그다음에 화성에 대한 표현, 양손의 균형. 우리 왼손 연습 엄청나게 해야 되죠, 왼손 연습. 예? 그다음에 음색을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각 바로크 시대 낭만 소나타 현대곡에 따라서 다 표현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심화적인 내용까지 물론 대학교 가서 더 훌륭하신 교수님들에게 많이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볼 그런 생각도 하셔야겠습니다. 피아노 심사 주요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관현악과 입시 전략과 특징입니다. 관현악과는 말 그대로 모든 악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과인데요. 관악, 현악, 타악, 악기별로 지정하는 모집 유형이 매우 다양해서 솔직히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물론 인원수가 제일 많은 바이올린과 플루트 같은 경우는 지정곡이 되어 있고요. 인원수가 작은 소수의 악기들, 그렇죠? 뭐 튜바, 그다음에 뭐 바순 그런 소수의 악기들은 빠른 악장의 콘체르토를 입시곡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곡이죠. 그리고 대학에 따라 소품, 소나타, 에뛰드 등의 다양한 장르 추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서 세부 전공에 따라 선발하는 해와 미선발하는 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의 악기인 경우 어떤 대학의 형편에 따라 그 해에 그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이 없는 경우는 더 선발 인원이 늘 수가 있고요. 그 악기를 연주하는 인원이 많은 해에는 그 악기를 안 뽑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각 악기별로 특징을 살린 연습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스케일 연습, 톤 연습.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관악기의 경우 악기 특성상 오랜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랜 연습이 힘들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계속 호흡을 해야 되고 계속 몸을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몸이 지치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력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습. 그 다음에 역시 아까 성악과 마찬가지로 반주자와의 호흡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현악과 실기시험 내용인데요. 역시 실기곡도 다 2개씩 요렇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는 첫 번째는 연습곡과 에뛰드 그런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다 콘체르토의 수준임을 알 수가 있지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다음에는 관악기들은 다 한 명씩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요. 다 50대 50으로 기본기의 스케일과 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곡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연주 실력을 알 수 있는 그런 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정곡과 실기곡을 매년 바꾸는 대학들도 있고요. 지정곡을 그냥 매년 자유곡으로 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금관악기인데요. 호른, 트럼펫, 테너 트럼본, 그다음 튜바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본 연습과 연주곡을 30대 70의 비율로 이렇게 실기 과제를 내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 보시면 알겠지만 수시에서는 대부분의 관악기나 목관악기, 금관악기를 뽑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바이올린과 현악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현악과 실기시험입니다. 가천대, 상명대의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대학들이 대부분 자유곡 한 곡을 하고 있고 빠른 악장의 콘체르토죠. 그 다음에 자유곡 한 곡, 그 다음에 고사시 악보 4본을 5부를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타악기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상으로 클래식 계열에 대해서 마치고요. 국악 계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부모님들 중에 국악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대학 측하고 얘기를 해본 바로는 국악 계열에서는 대부분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국악 계열의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거의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국악전공 개설 현황입니다. 경기도의 아까 단국대학교 국악과를 이제 크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문대학에서도 백성예술대, 서울예술대에서 국악과를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동국대학교에서 2023학년도에 한국음악과를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음악대학 국악과 이렇게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는 모건대가 유일하네요. 네, 모건대가 유일하고, 그렇습니다. 예, 전남 지역에 전남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국악과 입시 전략과 특징의 세부 전공별로 선발을 합니다. 성악 분야, 정악과 민소가, 그 다음 기악 분야, 그 다음에 작곡 이론 등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실기시험은 산조와 정악을 모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이제 실기시험 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산조와 정악을 모두 준비해야 되겠고요. 국악의 표현이나 장단, 식임새,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레슨을 잘 받으셔서 알겠지만 음적이나 음역에 대한 절대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 음악의 특징이죠. 그리고 각 대학별로 전통적인 유파, 류에 따른 차이가 있고요. 표현이나 소리, 춤, 장단에 대한 어떤 기본 연습이 충실해야 됩니다. 현대적인 국악 해석을 위해서 즉흥 연주와 초견도 열심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전형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단계 서류평가 50%, 1단계 서류평가 40%, 그 다음에 실기평가 60%로 2.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 가서 1단계 서류평가 50%, 면접 및 구술고사 10%, 2단계 실기평가 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기시험 평가 항목입니다. 가야금회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악과 산조를 다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초견연주. 네. 검은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초견연주 20점, 그 다음에 정악 40점, 산조 4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이렇게 학생을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정악과 산조를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판소리도 1단계에서는 초견 시창, 그 다음에 단가를 보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자유곡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양조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다음에 정가에서는 1단계에서는 초견 시창을 보고 있고 가사를 보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남창과 여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국대학교 국악과입니다. 이렇게 아까 마찬가지로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정악과 산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성악도 가곡, 단가, 판소리, 잡가, 민요 중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식 계열과 국악 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범 계열 음악교육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악교육과 입시 전략 및 특징입니다. 음악교육과는 꾸준한 내신 관리와 수능 최저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실기를 함께 해야 되니 매우 고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전공보다 충실한 학교 생활과 실기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교직 적성, 선생님이 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도 또 하셔야겠습니다. 다양한 전공 분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확한 입시 자료 분석을 하셔야겠습니다. 세부 전공별로 유리한 전공이 있고 특정 전공의 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전공별로 이렇게 그냥 희귀한 전공이 있고 피아노 뭐 이렇게 성악 이런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하는 전공이 있기 때문에 해에 따라서 내 전공이 를 가진 학생이 지원을 안 하면은 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음악교사를 뽑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시창과 청음, 피아노 실기를 또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9개 대학뿐입니다. 9개 대학뿐이기 때문에 건국대, 경남대, 경상대, 공주대학교, 모건대학교, 서원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한국교원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눈에 보고 비교 분석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에는 20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요. 성악과 피아노 전공 학생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남대에서는 작곡, 성악, 피아노 학생을 하고 있고요. 수시에는 면접만으로 면접하고 학생부 교과로 이제 하는데 면접이 이제 계명창입니다. 계명창과 함께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먼저 선발을 하고 정시에도 또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이렇게 있고요. 모집 전공을 세부적으로 선생님이 써놓았습니다. 저 악기들만 음악 선발을 한다는 내용이죠. 공주대학교, 모건대학교, 서원대학교,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이고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이렇게 전라도권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다음에 교원대학교에서 19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많은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수능 최저. 면접, 수능 최저, 수능 최저, 수능 최저.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음악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준비하셔야 됨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교육과의 전형 요소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정시에서 뽑는데요. 실기 40%, 수능 60%를 하고 있고요. 경남대학교는 수시에서 교과 100%와 면접 40% 이렇게 돼 있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수시에서는 1단계에서 교과와 출결만 가지고 4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계명창 면접 를 해서 이렇게 뽑는다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수시에서 또 12명은 실기 60%와 수능 40%로 이렇게 선발하도록 이렇게 전형 요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대학교 내용 한번 보시고요. 수시와 정시에서 뽑고 있고요. 공주대학교, 모건대학교, 서원대학교 역시 수시와 정시에서 모든 학생들을 뽑고 있고 수능 최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3개 합
12죠.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 12로서 가장 높은 수능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도 역시 경남대학교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학생부를 가지고 5배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교원대학교는 19명의 인원을 좀 적게 뽑고 있고요. 그 다음 청음을 공통실기로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음악교육과의 전형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기시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교육과 실기시험 내용인데요. 공주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한 실기 전형입니다. 성악, 피아노, 작곡, 관현악, 국악의 학생들을 뽑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음악대학의 가장 기본적인 실기시험들을 보고 있고 배점도 동일하게 50%씩 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모건대학교 수시 내용입니다. 역시 작곡, 성악, 피아노. 모건대학교 음악교육과에서는 국악 전공자는 선발하지 않네요. 그래서 작곡 실기, 피아노 실기 이렇게 돼 있고요. 성악과에서는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그다음 피아노 실기. 네. 피아노에서는 청음을 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현악과에서는 자유곡과 그 다음에 피아노 실기를 이렇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모건대학교 수시 실기 내용이었습니다. 음악교육과 실기고사 교원대학교 정시 내용입니다. 공통과제로 단선율의 청음, 박자가 다른 8마디의 문제 3개를 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공별로 성악, 피아노, 작곡, 관현악 이렇게 실기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악, 국악탁, 국악성악 이렇게 교원대학교 실기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악 기악에서도 많은 악기들을 뽑고 있고요. 국악탁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서 뽑고 있습니다. 국악성악 이렇게 보시고요. 네, 입시 결과에 대해서 음악교육과인 만큼 수능이나 내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내용은 한국교원대 내용인데요. 19명 인원에 59명이 지원을 해서 보통 음악교육과는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100점 만점으로 봐서 최고가 94.03점의 학생이 있었고 충원 합격 순위는 3번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은 건국대,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내용인데 경쟁률 4대1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모집 인원은 20명이었고 최종 등록자의 영역별 70% 컷을 보면은 영어가 3등급, 그 다음에 국어가 65점, 참고가 60.5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시 결과였습니다. 예, 다음은 경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의 입시 결과인데요. 역시 이 음악교육과 여기 대학들도 역시 3대1 이상의 지원율을 보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등급과 50% 컷, 70% 컷을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면접과 실기의 평균 점수를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반영 과목, 지금 경남대 같은 경우 보면은 학생부 반영 과목이 평균이 2.90의 학생이었고요. 최저의 학생이 5.1의 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음악교육과 입시 결과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클래식 계열과 국악 계열, 음악 교육 계열을 마치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용음악 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용음악과 클래식 음악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음악적 성격이 다릅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고요. 음악을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느끼거나 연주하는 것도 다 틀리죠. 두 음악의 공통점은 모두 서양 음악의 구조와 짜임새 법칙을 사용한다는 거죠. 아래 보면은 교집합 부분 보이죠? 네, 교집합 부분. 실용음악이든 클래식 음악이든 공통적으로 서양 음악의 화성악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용음악은 대중을 위한 예술 분야고요. 클래식 음악은 전통 화성, 학문적인 예술 분야죠. 오른쪽에 그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실용음악은 이렇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용음악과 4년제 현황입니다. 예, 선호 대학별로 총 30개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빨간색 글씨로 있는 실용음악과는 교직 이수를 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학교는 산업대학으로서 6회 이외에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총 30개의 대학 중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이 있습니까? 네. 서울 지역, 경기 지역, 네, 전국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서울의 30벌의 서울의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 공연예술학부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죠. 자, 다음에 실용음악과는 4년제 대학 이외에 2, 3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총 16개 대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예술대학교, 10번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요 세 개의 대학들은 전공대학으로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전공대학으로서 여러분들 학위 취득은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을 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실용음악 교육을 하는 대학으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대학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이나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들 지원하는 그러게 필요합니다. 다음 실용음악과 입시 전략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낮은 진로 장벽인데요. 우리 실용음악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그냥 아무 좀 생각이 깊게 하지 않고 그냥 너도 나도 그냥 한번 해볼까? 시작해볼까? 이게 공부는 내가 잘 안 되는데, 난 이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한 학생들은 또 쉬운 포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정규교육과정 이수가 중요하다고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학교에 자꾸 실기 연습을 하는 것 때문에 미인정 결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학교 생활이 이제 불성실하게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게 어떻게 단순간에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음악은 그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입시는 이렇게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랜 노력과 시간이 이제 필요하지요. 그리고 전형 내용이 대부분의 실기 전형이고 다단계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고요. 비교과 전형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용음악 전 계열의 수능 최저는 미적용하고 있고요. 다양한 평가 요소가 있지만 우수한 실기 능력이 다른 전공에 비해 우수한 실기 능력이 당락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성공된 입시를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연습이 꼭 필요하고요. 곡 선정이나 그런 것들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인과 맞는 선생님 그리고 음악적인 멘토를 만나 믿고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용음악의 입시 전략과 특징 중에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여러분들 친구가 아닙니다. 형님이고 누나고 오빠 언니들입니다. N수생들이 매우 비율이 높고요. 사회인 각종 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연간의 음악을 경험하였고 그 다음에 이미 전문대학이나 어떤 기관들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전력을 수립하셔야 되고 성적 향상에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실용음악 분야는 각종 학교도 많이 있고 평생교육기관 기획사로 갈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꼭 대학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선생님이 물음표를 붙여놨는데요. 오히려 대학 진학을 다른 전공으로 하고 음악을 그냥 이쪽에서 각종 학교나 평생교육기관 이런 데서 전공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구하는 뮤지션이 되셔야 되고 진정한 음악의 탐색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길거리 음악 하는 사람들, 버스킹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기만의 실력을 유튜브라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들 먼저 데뷔를 하시고요. 후에 진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입시 전략의 실용음악과의 특징 마지막인데요.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수준급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는 보컬 전공이니까 난 노래에 내 목숨을 걸겠어. 노래만 잘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예, 노래만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만 본인 전공 이외에 피아노나 기타를 또 수준급 이상으로 잘 다룰 줄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실용음악과 실기시험인데요. 보컬에서는 대부분 대중음악의 가요, 팝, 그다음에 자유곡과 그런 것들을 느린 곡과 빠른 곡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에서는 재즈와 렉타임 등을 평가하고 있고요. 대부분 기악, 기타나 드럼 등에서는 자유곡과 기본기, 그다음에 면접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곡, 그다음에 미디 전자음악 음향에서는 디지털 파일을 제작해서 면접식으로 작품을 설명하고 또 자리에서 연주를 하도록 악기 시험을 또 병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실용음악과에서는 대면으로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사위원들께서 즉석에서 면접을 하거나 즉흥 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예술대학에서는 실용음악 통론을 자필고사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팝 전공이다. 실용음악에서 좀 이제 세분화되어서 K-팝 전공으로 이제 좀 떨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보컬과 댄스 능력, 연예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과 종합적인 재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입니다. 실용음악의 수업의 연장선에서 댄스만 포함돼 갖고 하던 그런 이제 수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나라 K-팝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로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교육과정에서는 보컬과 댄스 이외에도 작편곡, 연기, 사진, 카메라, 오디션, 테크닉, 화술, 패션, 뷰티 등 이렇게 종합적인 예술을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기획사와 산학 협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악 분야에서도 이런 K-팝 분야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K-팝 학과로는 호원대학교, 방송예술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렇게 있고요. 실용댄스, 방송연예과, 공연예술과 등의 명칭으로도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또는 실용음악과 안에 세부 전공으로 두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점점 추세가 학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계열 2, 3년제죠. 음악계열 전문대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어서 입시전략 및 특징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클래식 계열은 일단 입시전략에서 2, 3년제는 클래식 계열은 없고요. 실용음악 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에 대비해서 많은 세부 전공들, 그다음 많은 인원으로 뽑고 있고요. 한국음악 계열에서 2개의 2, 3년제 대학, 서울예술대, 부산예술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6회와 정시 3회는 무관한 4년제와 동일한 그런 선발 방법을 통해서 뽑고 있고요. 또 2, 3년제 대학 이외에도 요 실용음악은 다양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컨서바터리, 평생교육기관, 그 다음에 전공대학, 사이버대학 등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용음악을 전공한다면은 어느 방면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을 미래를 좀 더 풍요롭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의 신생 실용음악 계열로 뜨는 홍익대학교 수시의 실기 과제 내용입니다. 자, 역시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다단계 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공통으로 전주는 최대 4마디를 넘지 않고 모든 곡은 안보로, 가창 반주는 악보를 보고 연주가 가능하지요. 1단계에서는 반주는 MR 무반주, 본인 반주 중에 택일이고요. 2단계에서는 역시 MR 무반주, 본인 반주, 반주자 1인 동반중 택일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밑에 말씀 보시면은요. 간단한
질의응답 및 추가 과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점에 여러분들은 착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음악에 대한 깊이나 지식이 없이 그냥 실기시험에 들이댄다면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음악에 대한 어떤 이론적 배경이나 지식 같은 것을 안으로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노래를 잘 하셔야겠죠. 계속해서 기악 분야인데요. MR을 사용은 불가하고 그 다음에 역시 다단계로 1단계에서는 자유곡 한 곡, 2단계에서는 빠르기 90 이상의 펑크 스타일의 자유곡 한 곡과 그 다음에 장르 구분 없는 자유곡 한 곡의 두 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피아노, 관악기, 그 다음에 베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과제 내용이 이제 적혀 있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단계에서는 간단한 질의응답 및 추가 과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기 연습하는 것만큼 꼭 준비를 하셔야 됨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수시 계속해서 작곡 분야에 대한 실기 내용입니다. 작곡 실기교사, 연주 실기고사로 1단계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작곡 실기교사를 이렇게 20분 동안 악기 없이 오선지에 작곡을 하고, 작곡 완료 후에는 본인이 작곡한 악보를 보고 자기 연주를 하고, 자기 연주 악기는 피아노, 키보드, 어쿠스틱 기타로 제안을 하고, 역시 간단한 질의응답과 추가 과제를 요구할 수 있다. 아유,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려운 시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래서 홍익대학교에서는 1단계 10배수를 뽑죠. 실기로만 10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실기로 80% 학생부의 교과와 출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음악과에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 학교에 미인정 결석하지 말고 출결 잘 챙겨야겠습니다. 4년제 대학의 홍익대학교 내용을 봤다면은 2, 3년제 대학의 서울예술대학교 수시시험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기시험에 실용음악 통론에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실용음악 통론 100점으로 보고 있고요. 1차 시험에서는 3배수 내외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작곡에서도 1차 시험에서는 코드 작곡 및 면접을 보고 있고요. 2차 시험에 필기시험, 통론, 화성악, 자작곡, 코드 작곡 및 면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실용음악과 통론의 기출문제 예시죠. 네,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 다 서울예술대학교 작곡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는 다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악점 및 조성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고전 화성학의 바탕을 둔 실용 화성학의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론의 바탕을 둔 실험 중심의 훈련도 필요하지요. 다음으로는 우리 영남권의 2, 3년제 대학 이렇게 부산예술대학교, 동주대학교, 대동대학교, 대경대학교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음악이나 뮤지컬 분야는 4년제 대학 이외에 전문대학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4년제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대중예술 분야를 전공하기에는 학문적인 부분 외에 실용적인 기능이나 습득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 부산예술대학교의 실용음악학부 실기 과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주 전공의 면접 100%. 실기시험을 안 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실기를 본다는 것보다도 그 실기를 연주한 후에 여러분들의 연주에 대한 면접을 한다는 뜻이죠. 다음 창작 전공 실기고사 성적 100%. 물론 여기도 실기라고 섞여 있지만 여기도 일부의 면접이 들어가고요. 특히 여러분 부산예술대학에서는 이 뮤직 프로덕션과에 있는 A&R 예술운영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작사,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뮤직 크리에이터, K-팝, 사운드 디자인, 음향, 요런 세부적인 전공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요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쪽 전형 요강을 세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예술대학교 뮤직 프로덕션과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실기 내용입니다. 그 면접에 대해서는 인성, 논리적성, 질의응답과 자유곡 한 곡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창작 전공에서는 커버곡 또는 자작곡의 노래와 반주, 그 다음에 국악 전공에서는 자유곡, 뮤직 프로덕션에서는 해당 전공에 대한 전문성 및 경력, 질의응답. 아유, 네, 경력이 또 있어야겠네요. 개인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산예술대학교 대학 실기시험 내용이었습니다. 실용음악 분야는 여러분들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실용음악을 전공해서 사회에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요. 가수가 되느냐, 보컬 트레이너, 싱어송라이터, 세션, 합창단, 작곡을 할 것이냐, 편곡을 할 것이냐, 프로듀서가 될 것이냐, 영상음악 분야에 한번 뛰어들 것이냐. 아무튼 우리 이런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전문 공연, 전문 예술인이 될 것을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면서 실용음악과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틀림없이 어떤 분야의 실용음악 분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실용음악 전공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를 떠나서 여러분들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나이가 될 때까지 대중음악 분야에 많은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자라온 세대인데요. 대중음악계에 굵직한 변화를 준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수이지만 곡을 제작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가수이지만 화성학의 달인이에요.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작곡자이지만 가수만큼 노래를 잘하고 대중에게 인기가 있어요. 인성도 좋아요. 아주 매우 특징적인 그런 성격도 가졌어요. 대중음악은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대중음악을 선도하고 사회문화를 표현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음악을 제작하고 그런 음악을 구성하고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실용음악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준비가 된 사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준비가 된 사람, 실용음악 분야에서는 준비가 된 사람이 중요하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음악 계열의 내용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6번째 이제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 분은 영상을 한번 끊고서 한번 자기 부분만 정리해서 보시고, 이 마지막 부분은 조금 어떤 음악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자세, 여러분들 생활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요 6강의 내용은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음대 입시를 위한 타임테이블입니다. 음대 입시를 위한 타임테이블.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론 이 내용을 뭐 중학생들도 뭐 보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음악 전공자로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에 3년 전이죠. 내가 음악을 하기 위해 내 진로 적성이 바르게 서 있는지 선생님들과 상담하고 점검해야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음악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의 음악 진로 관련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원하는 동아리가 없을 때는 본인이 직접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 대회나 음악 관련 행사, 그 다음에 봉사활동 등의 계획을 꾸준히 세워서 실천하셔야겠습니다. 교내에서 보면은 음악 관련 대회나 연주 경험 등을 이렇게를 쌓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고 적극 참여를 하셔야죠. 실전 무대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요. 생활기록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생활기록부 관리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 강조드립니다. 2학년 1학기입니다. 이제 대학을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셔야죠. 나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 대학의 전형 요소는 어떻고 수능 점수는 어떻고 내신은 어떻더라 하면서 성적 관리에 전념을 하고요. 전형 요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량에 맞는 진로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봅니다.
2학년 2학기 때는요, 내신 성적을 점검하면서 이제 수능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탐구 영역 등 선택 과목을 1년 이상 준비를 해야 돼서 나는 사탐에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음악과에서는 보통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을 주로 교과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2학년 겨울방학 중에는 입시용 곡을 좀, 선택을 하셔 본격적으로 준비에 돌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둥. 자, 3학년 1학기입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이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교과와 수능 공부를 하되 지원 희망 대학의 수능 교과와 반영 비율 방법에 확인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콩쿠르에 참여를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예술제, 그다음에 방송국에서 하는 또는 대학에서 주최하는 콩쿠르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 실기 시험에 대한 경험과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2학기 때는 수시에 어떤 지원 전략이 지원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죠. 무턱대고 내가 수시에 다 지원을 해버리면은 정시에 지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서울권 대학에서는 정시에 뽑는 대학들이 많고 또 그리고 40% 이상 정시에서 뽑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일 이후에도 정시는 1월 달에 실기시험을 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와 연주 그런 표현력을 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수능 이후에도 지원 대학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레슨을 계속 하시고 실전 연습을 병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용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도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대학들 있죠. 예, 전공대학들의 미충원 그런 자리들을 그다음에 컨서바토리 평생교육기관 같은 데를 많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음악 입시를 준비하는 자세라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음악대학 준비의 실기 연습은 자신과의 긴 싸움입니다.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해온 사람들은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피아노를 친 사람들도 있고 전문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실용음악을 전공해서 이미 사회에 나가서 무대 경험도 많은 그런 선배들도 있고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반복하며 아래의 내용을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턱대고 계속 연습만 하기에는 이게 너무 길어요. 사람이 질려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이지. 목표를 자꾸 재점검하고 주변을 살펴보고 환기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적 표현력과 감수성을 어느 정도 입시가 할 때가 되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피아노를 치는 그런 상상,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연주를 하는 그런 상상,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연주할 때는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하는 그런 상상, 그 다음에 음악과 함께 하기에 나는 행복하다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계획적인 연습,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예. 그리고 직접 연주하는 즐거움을 항상 생각을 하세요. 잘 안 되는 부분은, 때로는 잘 안 되는 부분은 꾸준하게 반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끈기도 가지셔야 되고요. 때로는 정형적인 연습에서 벗어나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초견도 해보고 즉흥 연주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가족들 앞에서도 좋아요. 대중들 앞에서 연주하기를 즐겨하고 가벼운 연주 기회를 자주 갖는 것도 뭐 학교 뭐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친구들 앞에서 또는 뭐 교회에서 또는 뭐 가족들 앞에서 학원에서 이런 가벼운 연주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작정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맞기야 맞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데이포털 어디가
매우 좋은 시스템이죠. 여기에 들어가서 대학 전략 입학 자료실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학과를 체크를 해서 얼마든지 쉽게 음대 입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노력이 함께 됐을 때, 특히 부모님들 이런 거 노력 학생들과 함께 해주셔야겠죠. 됐을 때 성공된 입시를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고요. 오늘 저의 강의를 듣고 있지만 저의 강의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학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음대 입시의 키워드라고 제목을 붙었는데요. 이 실기 시험이라는 게 학생의 노력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선생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주셔야 됩니다. 학교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무작정 실기 연습만 뭐 하는 것처럼 뭐 옛날에 뭐 공부하던 우리 뭐 선생님들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나서 사전을 찢어서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실기 연습은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요령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표 대학과 학과 전역에 대비한 전략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계획적이고 일관된 자기주도적 연습, 실기 연습. 그다음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성실한 학교 생활과 시간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미인정 결석 절대 안 됩니다. 학교 계속 잘 다니면서 여러분들 교과, 내신, 출결, 생활기록부 풍성하게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음악을 통한 진로와 꿈을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악대학교에 가서 음대를 가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음악을 전공해서 이 사회에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갖고를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와 함께 연습을 하고 그와 함께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이 음대 입시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 그다음 부모님들 장시간 강의 이렇게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무던한 노력과 그다음에 꾸준한 연습,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사랑과 부모님들의 사랑으로 성공된 음악대학 입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